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저랑 수업을 하신 적이 있다면 따로 진행을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시면 되는데, 저랑 한 번도 수업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봐주세요.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하나 수업 페이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관리는 제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to2.kr/de-를 뭐 핸드폰도 되고 패드도 되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그러니까 아무 환경에서나 주소창에 저걸 이제 치게 되면은 이 화면이 뜰 텐데, 이 화면에는 모든 수업 자료랑 내용이랑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녹화 중이에요. 화면은 녹화 중이고, 제 목소리랑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이랑 같이 녹화 중이니까 여기 밑에 올라갈 거예요. 그 1차별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건데, 뭐 다 필요 없고 우선은 이것만 외워주세요. 지금 외우셔도 되고 어디다 적어 놓으셔도 되고, 사진은 따로 찍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녹화된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만 알고 있어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대소문자는 구별하셔야 돼요.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아니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것도 올라갈 거예요. 일단 이 페이지 소개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자면, 이 수업이 김혜지 강사님이 맡기로 했었는데 일정상 조금 변동사항이 생겨서 오늘이랑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제가 맡아서 할 겁니다. 근데 내용이나 뭐 이제 진도상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방식이나 뭐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이 지금 19시부터 22시까지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19시부터 22시까지인데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을 원칙으로 할 거고요. 근데 내용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을 거예요. 대신에 쉬는 시간 10분은 딱 보장해 드릴 거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드는 이유는, 내가 뭐 취업이 목표다, 학업이 목표다, 뭐 어떤 목표를 갖고 이 수업에 참여하던 상관없어요. 그냥 얘는 공부용이에요. 공부용일 거고 시험용이 될 거예요. 네, 하나 갖고 있어도 따로 하나 더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뭐 특히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이 계정 하나로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냥 계정 하나를 팠다면 그리고 이제 네이버 뭐 다음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려고 오셨으면은 지메일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개발자라면 그래도 지메일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뭘 공부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C 언어를 공부하든 자바를 공부하든 뭐 DB를 공부하든 다 상관없어요. 웬만하면 다른 건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서대로 쭉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연동이 많이 됩니다. 지메일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크롬을 키면은 자동으로 구글이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학원에 특히 대면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이게 공용 컴퓨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컴퓨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전 수업에 로그인을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걸로 잘 로그인이 되어 있나 체크 한 번씩은 해주셔야 되고요. 오자마자 하세요. 그냥 오자마자 체크해 주시고, 방금 전에 가입했던 지메일을 가지고 깃허브를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초기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GitHub는 뭐냐면 얘는 이제 개발자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사이트인데요. 당장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얘도. 근데 이제 나중에 자바 2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 조인 뭐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사인인이 로그인이고요. 사인업이 조인이에요. 모든 사이트에서 만약에 뭐 다른 사이트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얘가 로그인이구나 아시면 돼요. 얘가 가입이고요. 그리고 얘는 원래는 이제 협업을 위한 온라인 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많이 썼다면 얘는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 회사에서도 많이 쓸 거고요. 만약에 GitHub를 쓰지 않는 회사다라면 GitHub를 대체하는 다른 무언가를 쓸 거예요. 얘는 한 번쯤은 써봐야 되는 거고, 얘한테 익숙해져 있으면은 뭐 다른 무언가를 쓰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금 전에 가입했던 지메일, 여러분 지메일 계정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메일은 여기 있어요. 그냥 메일 자체가 여기 있어요. 구글로 들어가서 로그인 하게 되시면은 지메일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네, 아이디 비번 치고 들어가면은 저랑 아마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얘를 좀 쌓아놨기 때문에. 이건 제 페이지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뭔가 쌓아나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얘는 이제 공부를 하는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뭐 버전 관리, 형상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나중 얘기니까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얘를 쓰려면은 인증을 하나 해야 돼요. 인증 정보는 이거는 따라해 보세요. GitHub 로그인 해주시고요. 맨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콘은 동일하니까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은 맨 밑에 세팅스라고 있을 겁니다. 맨 밑에 세팅스 클릭해 주시고 왼쪽에 보시면 이메일스라고 있어요. 이메일스 클릭해 주시면 이 프라이머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확인해 보니까 웬만하면 다 그 뭔가 우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화면을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이게 지메일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고, 가입을 했다면은 이 지메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GitHub 측에서 메일이 하나 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GitHub 측에서 메일을 확인해서 그 메일에서 온 그 코드를 GitHub 측에 입력해야지 이제 인증이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일부러 오타를 냈거든요. Gmail이라고 써야 되는데 GAMIAL로 썼잖아요. 메일이 갈 리가 없겠죠 이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 오타가 났다 또는 내 계정이랑 연동이 되지 않았다 하면은 여기다가 추가해서 이제 연동을 다시 시킬 수가 있어요. add 이메일 어드레스에서 여기 verify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resend나 뭐 버튼이 하나 뜰 겁니다. 다시 인증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방금 전에 가입한 지메일을 웬만하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실생활에서 쓰는 거랑 공부하면서 쓰는 거랑 섞여버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좀 보기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이메일 인증을 하나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가입을 할 당시에 정확하게 순서를 지켜서 했다면 굳이 따로 안 해도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드 치고서 뭐 설정하고서 우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화면을 보셨다면 이건 따로 안 해도 되는 작업이에요. 뭐 오탈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인증을 잘못했다거나 할 경우에만 여기서 다시 프라이머리 이메일 어드레스도 추가할 수가 있죠. 여기 뭐 여러 개 추가해 놓고서 인증받은 거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한번 보죠. 프로그래머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로그인 버튼이 있잖아요. 처음엔 회원가입부터 해야겠지만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다 해도 여기 있잖아요. GitHub. 방금 여기서 이메일 인증한 게 GitHub입니다. 이 고양이 마크. 얘가 로그인이 되어 있고 내 걸로
본인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 프로그래머스를 들어가서 뭐 로그인이든 회원가입이든 GitHub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지가 할 거예요. 대신에 전제 조건은 이게 내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뭐 회원가입을 최초에 따로 안 하셔도 돼요. GitHub 계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GitHub도 마찬가지로 연동이 좀 많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미리 좀 해놓은 거고요.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스쿨이랑 커리어로 나눠져 있는데, 스쿨에 보시면 강의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프로그래밍 강의 뭐 이런 식으로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뭐 필요한 거는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지만은 제가 추천하는 강의는 어딨냐면 이거 링크 걸어놨었는데 무료에서 여기 있네. 네. 이거는 한 번쯤은 들어볼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기 스쿨의 프로그래밍 강의 잘 뒤져보시면 자바 입문이라고 있는데 따로 뒤질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링크가 있어요. 네. 여기 참고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 거고, 일단은 소개를 좀 더 이어서 해보자면은 커리어 부분도 볼만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회사마다 채용 공고를 많이 올려주게 되는데, 우리는 자바 시간이니까 자바를 검색을 한번 해보자면 자바 포지션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재미없다,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부할 때는 강의 들으면 되는 거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마쳤다면은 커리어 들어가서 채용 공고 올라온 거 보면 되는 거고. 네. 개발자 전용 구인구직 사이트라고 보셔도 돼요. 이 커리어 페이지는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볼 수가 있어서 뭐 지금 당장은 볼 수가 없겠지만.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여기 스쿨에 보시면은 코딩 테스트 연습이라고 있어요. 코딩 테스트 연습에서 자바 이런 거 이거 했었네. 다른 걸로 그래 자바로 합시다. 네,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요새 트렌드는 사실 보는 데가 있고 안 보는 데가 있어서 뭐가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코딩 테스트를 면접 보고 나서 실시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야 면접이 가능한 회사도 있고, 아예 안 붙는 데도 있고, 무조건 봐야 되는 데도 있고. 대신에 대기업, 카카오 이런 데를 노리고 있다면은 얘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대기업에서는 무조건 코딩 테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 나중 얘기고, 일단은 문법 같은 거를 좀 많이 숙지한 다음에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단 코드.org는 잠시 제쳐놓고, 타이핑 클럽인데 얘는 뭐냐면 이거 그냥 타자 연습이에요. 지금 보니까 영타가 많이 느려요. 전체적으로 얘가 영타가 안 나온다, 어쩔 수 없어요. 연습해야 돼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 타자를 못 치면 개발을 못해는 아닌데 느려요. 효율이 안 나오겠죠. 어쨌든 내 손해예요. 그건 제가 뭔가 타자를 친 거를 똑같이 타이핑 하는 데 있어서도 속도가 느려질 거고, 네, 수업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도 타자가 빠른 사람들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로 시간 투자를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저는 여기 사인업 페이지를 써놨어요. 근데 이제 최초에 사인인으로 들어가셔서 이거 왜 안 되지 하시면 안 돼요. 가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입이 돼 있어서 바로 되지만 얘가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은 페이지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 로그인 페이지랑 여기 사인업 페이지랑, 이걸 만약에 내가 처음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하면은 여기 사인업 페이지에서 구글로 계속하기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이 내 걸로, 본인 걸로 되어 있다면 그냥 이것만 눌러도 돼요.
존재하는 이미 가입이 돼 있어서 지금 뭐라 하고 있는 거죠. already 뭐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가서 그럼 지가 또 알아서 로그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를 그냥 눌러주시면 되는데 위로 올려보시면은 뭐 동영상 있고 뭐 따라 치는 게 있는데요. 동영상은 안 보셔도 되고요. 이런 걸로 들어가서 얘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눌러가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엔터 누르면 넘어가고, 네. 이것도 따로 이제 시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뭐 따로 검사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영타가 느리다면, 네, 좀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구글이랑 연동이 됐었죠 방금. 이것도 띄워놓고. 근데 이제 코드업을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만. 됐네. 가입하기를 눌러보시면 얘는 연동되는 게 없어요. 그냥 생으로 가입해야 돼요. 내가 쓰는 지메일로 입력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지메일명이랑 맞춰주셔도 되고 이메일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필수예요.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코드업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얘는 뭐냐면 여기 C 언어 기초 백제라고 되어 있는데 포맷이 같기 때문에 C 언어 기초 백제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서 알려드릴 거예요. 네, 문제집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문법을 알아야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이것도 미리 좀 가입을 해놓은 거고요. 일단 코드.org 먼저 봅시다. 이거 왜 코드.org로 들어오시면 뭐 영어로 해도 되고 한국어로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정말 한국어가 있었는데 뺐나? 있네, 여기 있네. 잉글리시로 그냥 진행할게요. 나중에 바꿔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얘도 사인인을 해보시면은 여기 Continue with Google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클릭만 하면은 알아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려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이제 수업에 오실 때마다 다 열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수업 페이지 하나는 무조건 하나 띄워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드.org도 무조건 하나 띄워 놓으세요. 수업에 오셨다면. 네. 뭐 이렇게 저랑 똑같이 창이 안 떠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수업 페이지에 다 있어요 이게. 코드.org 코스 3, 4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울 필요도 없고 사진 찍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 이것만 알고 있다면 여기서 다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되시죠? 그래서 이 화면 말고 수업 페이지에서 코스 3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참 얘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저는 관리해야 되니까 모양이 좀 다를 건데 지금 보고 계신 게 맞아요. 얘만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네, 코스 3을 클릭해 보시면은 저랑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 방금 가입하신 분들 이게 다 뭐 빈칸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도 사실 뭐 따로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기 타이핑 정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방금 했던 타자, 영타,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여기 있고 REPL도 여기 있어요. 맨 밑에 있는 거 REPL. 그러니까 따로 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드업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얘만 외워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Unplugged Activity라고 있는데 얘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 동그란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문제인데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그냥 앞에 스크린 봐주세요. 저랑 하셨던 분들 빼고 처음 보시는 분들 앞에 스크린 봐주세요. 문제는 이 위에 이렇게 뜰 거고요. 최초 상태는 이 상태가 될 거예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속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얘가 원하는 게 뭐래요? 해봐라. 좀 더 자세히. 그죠? 해바라기까지 뭐 어떻게 도달을 해야 된다, 해바라기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뉘앙스 정도만 파악이 돼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언어를 바꾸세요. 그냥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근데 웬만하면 영어로 진행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아니면은 이거 우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좀 문구가 이상해지니까 이거 좀 더 설명드리기 전에 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한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취업 때문에 여기 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학업 때문에 왔다 손. 네. 오케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특히 얘를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네. 얘도 이제 따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라즈베리 파이나 아니면은 뭐 로봇 코딩이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언어를 접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건데 이게 난생 처음 코드를 보게 되면은 낯설고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더 완화시켜 줄 거예요. 좀 더 컴퓨터처럼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막 죽어라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하루에 한 3-4개씩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나가 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할 변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 뭐 기본적인 내용들 다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자면 해바라기까지 가야 된대요. 문제 상황은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더 이상 힌트가 없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블록이 있잖아요. 이 블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일단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죠? 그럼 이게 정말인지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when run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실행하면 이란 뜻이에요. run은 여기 있어요. when run을 눌러보시면은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블록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블록을 여기다 이렇게 끌어 놓으시면 되는데 얘도 지금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리셋해서 다시 눌러보시면은 얘는 unused code라고 나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를 사용하려면은 여기다 끼워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하이라이팅 되는 거 보이시죠? 끼워 맞추시면 이제 when run이 됐을 때, 그러니까 run을 눌렀을 때, run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움직일 거야. 한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예상 예측이에요. 예상 예측, 그리고 그 예상 예측한 게 정말로 맞는가 테스트. 그래서 런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돼요. 보셨나요? 여기 이 녀석. 예측과 같다면 다행인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다 끄집어내 보세요. 제가 when run이라는 블럭에 move forward 블럭을 하나 연결해 놓고 런 버튼을 눌렀더니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죠? 한 칸이죠. 이 격자 무늬에 한 칸만 움직이잖아요. 하나 놨더니. 그러면은 두 개 연결을 하면은 두 칸 움직이나는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상과 예측을 해보시고 아 이렇게 블록을 끼워 맞추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를 예상을 해보시고 런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기정사실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블록 한 칸은 이 체크무늬 한 칸을 의미한다까지 알아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하나씩 떼어낼 수도 있고요. 이 윗부분을 잡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통째로, 덩어리째로. 안 쓰는 건 이렇게 버리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걸 세 개를 연결하면은 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세 칸 가겠죠. 그죠? 알아낸 게 있잖아요. 우리는 블록 하나당 한 칸이라는 걸. 세 개 연결했으면 세 칸 가겠네요. 여기 보이시는 스텝은 이 블록 한 칸 한 칸을 나눠서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리셋해서 다시 런은 그냥 한 번에 쭉 실행인 거고요. 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어떤 모션을 취하고 끝났죠. 넘어가시면 돼요. 컨티뉴로.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원 버튼 누르면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블록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런 버튼을 눌렀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셨나요? 레프트, 라이트 하면 원위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문제는 뭐였어요? 해바라기까지 가는 게 목표였잖아요.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보시면 여기 워크스페이스 블록스라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개면 충분했는데 쓸데없는 거 2개가 섞여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시면은 이런 진한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연두색으로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을 거예요. 최대한 피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날리고 정말 필요한 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결한 코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컨티뉴 하시면은 이제 다음 문제로 갈 텐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뭐 접해보신 분들은, 다른 뭐 루트를 접해보신 분들은 뒤에 가서도 그렇게 엄청 막 무리는 없겠지만 진짜로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요. 이런 거 좀 난이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아니면 이런 거. 이거 문제 유형이 좀 많아요. 얘는. 다양한 환경에서 연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뭐야 너무 쉬운데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쭉 진행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3코스를 다 했다면 여기 4코스도 넣어놨으니까 4코스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페이지 하나랑 요거 code.org 하나를 띄워주시는데, 그냥 수업 페이지 띄운 다음에 요거만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로그인 내 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 다 한 번씩 해주고, 네, 요거를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부분부터 쭉 이어서 해주시면 되는데, 뭐 숙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대신에 저희가 수업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시부터 19시 50분 그리고 20시부터 20시 50분 그리고 21시부터 21시 50분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50분 수업씩 끊어서. 네, 뭐 완벽하게 딱딱딱 들어맞게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근데 진짜로 수업 내용 시작은 그러니까 진도의 시작은 19시 10분이 될 거예요. 저는 모든 기초 언어 수업에서 뭐 다른 기타 언어 수업에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저녁반 특성상 본업을 하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녀오신다거나 그러니까 워밍업을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10분 동안은 뭘 하면 되냐면 뭐 늦어도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고 계시면 돼요. 학원에 오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켜고 하고 계세요. 네, 정말로 진도는 10분부터 시작할 건데 만약에 내가 이거 하기 싫다 하면은 그 전날에 했던 거, 그 전 수업에 했던 거 복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늦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좀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좀 유예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좀 더 이거는 봐가면서 좀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수업 페이지 하나 띄워주시고 그리고 코스 3 띄워서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또 해야 되는 시간은 뭐 쉬는 시간도 좋고요. 수업 시간에 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제공이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강사가 제공해 준 문제를 다 풀었다. 도저히 모르겠다는 안 돼요. 그럼 풀려고 해야 돼요. 다 푸신 분, 완벽하게 다 푸신 분들은 그냥 이거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제공해드리는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쉬운 문제는 좀 더 빨리 풀이를 진행할 거고 어려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 시간은 좀 유동적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다 했다면 그냥 이거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는 막 얘를 하루에 막 10개씩 15개씩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꾸준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분인데 좀만 더 할게요. 요거 REPL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 사인 다시 로그인이네요. 여기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깃허브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둘 다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버튼만 눌러주시면 알아서 로그인을 할 겁니다. 요거는 지금 로그인 다 해보세요. REPL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아니면 주소창에다가 repl.it라고 쳐주셔도 돼요. 그래서 로그인까지 그래서 이제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크리에이트 버튼을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화면이라면 크리에이트 버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화면 중앙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 온라인 툴로 들어오셨다면은 그냥 알아서 크리에이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크리에이트 REPL로. 그리고 뭐 어떤 경로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해도 어차피 똑같은 창 뜨는 거고 여기서 해도 똑같은 창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는 자바니까 여기 자바 서치 템플릿에서 자바를 선택해주세요. 자바를 선택해주시면 알아서 지가 잡을 거예요. 제목을. 그 다음에 Create REPL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 딱히 하지 않아도 여기까지는 지가 알아서 만들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화면까지만 뜨면 성공이에요. 얘는 이제 연습장이 될 건데 당분간 쓸 온라인 툴이에요. 온라인 환경에서 뭐 따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실행을 시켜주는 실행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추후에 설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고요. 그 전까지 좀 내용 숙지를 하기 위해서 편한 거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거 뭐 내가 테마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 왼쪽 위에도 있습니다. 왼쪽 위에 요 막대기 3개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거 다크 테마, 뭐 라이트 테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왼쪽에 톱니바퀴를 눌러보세요. 이제 누르셨으면 여기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콘솔의 위치예요. 콘솔의 위치인데 콘솔이 스택드가 된 거고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는 콘솔. 그리고 저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다 띄워 놓을 건데 뭐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폰트 사이즈는 뭐 시력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고 이거는 맞춰주세요. 인덴트 타입 스페이시스 인덴트 사이즈 2 요거는 맞춰주세요. 저랑 그리고 나머지도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디폴트, 소프트랩 그리고 디세이블드 요것만 맞춰주세요. 나머지는 나머지도 저랑 똑같이 이 위에 거는 상관없고 이만큼. 얘는 지금 여러분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한 번만 세팅하면 돼요. 집에 가서 또 크리에이트를 해서 뭐 세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로그인 정보에 남아있는 거라서 지금 한 번만 세팅하면 되는 거고 예상은 그렇게 오래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툴을 하지만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준비해 주시면 돼요. 수업에 오시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수업 페이지 하나 띄워주시고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면 수업 페이지 하나 띄워주시고 코드.org 하고 계시되 다른 탭에는 이 상태가 있어야 돼요. 방금 전에 한 그대로의 경로를 통해서 세팅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고요. 여기까지 준비해서 대기하면서 뭐 이거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고 내 비주얼 코드 있어도 이거 쓸 거예요. 여기서 한번 끊고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